돈 벌겠다고 서민들 등골을 휘게 하니까 참 돈에 그냥 다 마귀가 되는구나. 시장은 시장대로 돌아가는 거고 필수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일인데 뭐 이런 저는 얘기. 이런 재간둥이는 좀 재간둥이. 처음 봤어요. 시키지도 않아도 막 재간을 부려주는데 창당하는 게 신당창당 하시는 게 고성국 비대위원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비대위원장. 이미 비대위원장이에요. 이미 어제 비대위원장이 난 보는 건데 그러면 이 두 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결국 있는 거구나. 정청래 대표는 참 든든하겠어요. 사실 이제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댓글에도 보니까 기름값 얘기가 많습니다. 집 앞에 주유소가 뭐 1,980원이 넘었다 등등. 1,980원이요? 1,980원. 지금 2,000원 넘는 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섰죠. 때려잡는다. 기름값 폭리의 칼 된다. 최고 가격도 뭐 지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같이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종로에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오늘 아침에도 바빴고요. 네. 지금도 바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 나오래요? 그만 나오래요. 동묘압력, 뭐 예, 예. 동묘 창신. 장신, 네. 오늘 뭐 아우 오늘 오후도 굉장히 바쁘신 일정. 눈도 왔어요 아침에. 맞아요. 아침에 눈 왔죠. 네. 그러나 눈비 걱정할 때가 아니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힘들어요 그거. 네. 그래. 해본 사람은 힘들죠. 알아. 그래 해봤잖아. 그러나 마음이 너무 행복하죠. 그럼요. 예. 네. 힘들지 않죠.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 네. 부럽습니다. 자, 윤희석 네.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인사를 많이 다니셨군요. 남의 선거에 많이 했죠. 아, 그러셨어요. 가자마자 지방선거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힘들죠. 남의 선거니까. 아니, 그래도 그때는 뭐 모르고 할 때라 정말 세게 했는데 참 이게 뭐한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정치인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땐 그랬지. 지금은 반성하고 공달이 됐잖아. 그렇지. 네. 자,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 그리고 그런 인사할 필요 없으신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모 방송국 지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있는 건물의 지하 식당이거든요. 네, 자주 가는데, YTN이죠? 네, YTN인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숨기세요. 닭곰탕? 아니 전주 아니 저기 뭐 콩나물? 칼국수집. 네. 거기.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계산하는데 저를 아시는데 누군지 모르고 그냥 단골로만 아시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혹시 장르만 여의도 출연하지 않으세요? 어머. 라고 하셔가지고 자영업자의 친구 장르만 여기서 YTN 건물 지하 식당에 YTN 진행자인데 제가 YTN 진행자인 건 모르고 장르만 여의도 출연하지 않냐고 해서 네 제가 오늘 깊이 반성하면서도 이 프로그램 참 소중하고 대단하고 그렇습니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역시 그게 해당 행위 같은 건데. 그게 해당 행위. 양수 겸사니까 이 장르만 여의도가 지금 한없이 가벼운 것 같아도 이게 들을 게 많고 그럼요. 유익하고 그럼요.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아유 그래요. 오, 아유 유익해요. 고맙습니다. 네. 아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YTN도 나가냐는 질문이 YTN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 진행한다고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진행자예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5시 10분부터 예, 7시까지. 오후 5시부터. 네. 그럼 프라임 타임 아니에요 그때가? 6시가 전쟁이네요, 프라임인데 6시에. 살짝 비껴서 5시에 시작하는. 변명하지만 전략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나가는데.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 같이 칼국수 한번 먹으러 가시죠.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YTN 한번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기름값 지금 휘발유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래 화요일이 국무회의 데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급하게 이거 임시로 해야 된다 국무회의 열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유가 상승분이 기름값에 너무 빨리 반영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고 질타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마귀머니. 마기머니 갖고 싶다 마기머니. 그래서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부가 석유 판매가 상한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상한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한 번도 석유에는 적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하고 과거에 이제 석탄 중동 사태 있었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야? 이게 한참 전이었는데 유신 때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리터당 뭐 2,000원 이렇게 딱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예, 상한가를 최고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고는 그럴 하더라고요. 수 있나? 물가 조정을 어떡하지? 위해서는 예.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란 사태로 인해서 뭐 유가 상승은 불가피한데 너무 이 정유업체들이 그냥 뉴스 보고 올려버리는 거죠. 그건 뭐 문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지만 그 본인들이 처음에 그 낮은 가격으로 샀던 부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을 풀고 나서 다시 수입하는 부분의 원료값을 반영한 물가나 뭐 기름값 상승이라면 이해하는데 그냥 뉴스 보고 올컨이 잘 됐다 이러면서 올리는 것 자체는 네. 그래도 정유 회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기업 아닙니까? 네. 고통 분담해야죠. 근데 이때다 싶어서 돈 벌겠다고 서민들 등골을 휘게 하니까 네. 참 돈에 그냥 다 마귀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시장은 시장대로 돌아가는 거고 필수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가 필요한 이유인데. 아니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는 정유사들은 뭘 보고 가격을 정하냐면 싱가포르의 국제 그 시장 가격대로 그냥 휘발유 가는 가격 거예요. 뭐 이런 거 보고 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주유소도 주유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탱크가 큰 데는 이미 보통은 한 2주치를 비축했는데 네. 큰 데는 한 달치를 비축하니까 지금 마진을 더 먹고 있죠. 근데 원래 이번 주까지 떨어져.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와야 돼. 그럼 네. 정유업체에서는 싱가포르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해진 산식대로 넣거든요. 네. 여기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유소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잣대를 놓고 비판할 수는 없어요. 예, 실제로 들여다서 미세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지금 경유 가격이 네.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주유소들이 나왔잖아요. 아. 이것도 국제 시가, 그 등유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그럼 이제 농민분들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역전했어요. 거고. 등유면 이제 보일러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 거. 네. 근데 디젤 차를 우리나라는 잘 안 쓰지만 유럽은 디젤이 또 먼저 우선이잖아요. 네네네. 전기차도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시세는 경유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최고 가격 이 제도가 있는 거는 다행이긴 한데 이걸로 해결이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유업체에서는 그러면 우린 수출하면 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축은 비축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 아마 유류세 감면이나 네. 이런 방면으로 시장이나 그 국민들한테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아마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면. 네. 그런 근데 생각이 이제 좀 들죠. 뭐 늘 우리 이용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뭐 싱가포르 뭐 가격 따라가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내려갈 때도 그 가격에 맞춰서 바로바로 내려줬냐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그렇. 그러니까 이제 올릴 때는 굉장히 급하게 내릴 때는 마치 그 우리 콧물처럼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용어가 있더라고. 로켓처럼 올라가고 네. 깃털처럼 네. 스스스하고 네. 천천히 내려온다. 그게 그런 아예- 거에 대해서는 좀 그 특히나 이제 이게 그냥 아주 자율 경쟁이 다 일어나는 제품 같으면 뭐 상관없는데 이건 거의 과점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유한 그렇다고 3, 4 하더라고요. 정도가. 그 시장가로 예를 들어 군납이다. 음. 이렇게 연간 계약을 해놓잖아요. 그럼 시장가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계약을 해놓는데 주유소는 주마다 가격을 이제 공시해가지고 하니까 주유소 마음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정유사 하면서 주유소 보면 저 가격에 어떻게 팔지? 우리가 주는 가격보다 싼데? 이런 데들도 있고. 지금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어쩌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히 좀 많은 시장인 건 맞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개별 업체의 문제랑 정유사의 문제랑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수출이라는 대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야 국세청 불러와. 이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정부는 열일을 하고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 유류세 감면 쪽으로 가닥에 잡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빨리 전쟁이 조기 종식되는 거다. 네. 근데 오늘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얘기했던 최고 가격 지정이 석유사업법 23조에 있는 거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석유 수입 판매 가격 급등락할 경우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뭐 담합 사자기 같은 게 좀 주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가장 많이 올랐대요. 뭐가요? 기름값이. 지금? 예, 그러니까 그 폭등, 이 변동폭이. 그런가요? 예,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들 혼란스러울 것 같고 빨리 네. 안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제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도 있지만 앞서 보면은 설탕 가격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설탕 가격 내렸는데 맞아요. 왜 제품은 안 내리지? 되게 호되게 혼냈고 그래서 그거를 질책을 한 두세 번 하고 나서 설탕 가격이 원료 가격이 내린 만큼 가격도 내렸어요. 그걸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들에 대한 이익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폭리를 취해서 민생의 물가 자체를 혼동시키는 것들은 바로잡겠다는 일환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기름 가격이 지금 뭐 국제 유가가 오르긴 합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더 있죠. 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주한 미군이 일부 전력을 해외에 보낸다는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주한미군은 확인해 준 적이 없으나 또 그렇게 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전력을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정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한 미군만 가는 거면 사실 뭐 미군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혹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지 않을지가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그 부탁 어쨌든 뭐 한미 동맹이 있는 상황에서 안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들어주자니 우리가 또 이란과의 관계라든지 하여튼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정부가 참 고민이 아주 깊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미국 이란전이 얼만큼 장기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장기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장기화되면 본인들 스스로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잘못하면 성전이 되다 보면 이게 단순한 어떤 나라와 나라의 국지전 자체가 아니고 이게 미국 자국 내의 테러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끝내려는 어떤 트럼프의 생각이었는데 또 이란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상군 부분을 머뭇거리는 거 보면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 가져올 파장이 크다고 트럼프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우려는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가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방국이니까 우리가 네. 어떻게 또 이제 파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파병이요? 파병 어떻게 해요? 파병이 아니라 무기에 그 대해서? 무기 지원을 안 할 수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 무기를 하느냐, 이제 방어 무기를 하느냐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을 할 건데 이 트럼프 때문에 참 잘 통솔하던 세상이 여러 나라 고생합니다. 여러 나라 고생하고 주가도 고생하고 기름값도 고생하고 네. 뭐 하여튼 저는 뭐 무기 수출도 아니 무기 수출이 아니라 무기를 우리가 보내는 것도 좀 유보적인데 이거 왜냐하면 이게 또 명확히 국제법이랑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사실 사망한 그 이란의 지도자는 학살자가 맞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랑 이 또 먼저 이렇게 타격한 것이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 위반이 아니냐라면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게 또 침략 전쟁 부인하는 게 우리 또 헌법 정신인데 네. 이게 좀 애매해요 여러 가지로. 이게 참 뭐를 우리가 더 중요한 가치로 놔야 될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란 분들 같은 경우도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하메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축제하고 막 파티하는 미국의 네.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죠. 그런 거 보면 근데 우리가 어떤 또 분들은 이쪽에 서야 그렇다고 되나. 너희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심하고 있는 말이 분위기인 것 아끼고 같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중동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뭐 회의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이 과정에 또 김어준 씨랑 국무총리가 맞 붙는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김어준 씨가 이 얘기를 한 것에서 끝났으면 뉴스를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대응을 하면서 뉴스가 커졌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5일이죠.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 그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 장은 주식시장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잖아요. 지금 장은 대통령이 만들어가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공급하던 신뢰 자산에 의해 올라간 면이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을 거라고 본다.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빈집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비유 이게? 그거 아빠 없는 김어준 자식. 씨가 있어요? 예. 그 장동혁이 주장하던 바 아니었어요? 빈집털이요? 아니 저기 어떤 거요? 쥐 피워놨다고 그 대통령이 네. 싱가포르 갔을 때 그때 국민의힘 그 장동혁 지도부가 주장했던 바가 그거였잖아요. 지금 청와대를 2번 갔는데 1차, 2차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네. 3월 처음에 지금 미국 이란에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싱가포르 가서 나라를 비웠냐 그거거든요. 그런 네.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 근데 네. 김어준 씨가 저렇게 김민석 총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문장을 쓰는 것은 조금은 믿기는 어려운.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총리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국무회의도 열어 중동 상황 대응 현황과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했다.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는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달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전면전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랑 이렇게 저번에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넌내만내 뭐 이걸로 이제 한판 했었었는데 김어준 씨가 이렇게 나오면 워낙 이제 또 영향력이 큰 스피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또 있을 법한 그런 이슈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사실 참 예전에 김민석 총리가 야인 시절에 그 결국은 이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한테 밑보여서 오랜 이제 원외 생활을 했잖아요. 마포에서 따로 민주당도 창당하고 뭐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김민석 다시 보기를 하자는 인터뷰 같은 걸 했던 게 김어준 씨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되게 인상 깊게 봤고 너무 이제 그 하루의 일로 모든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김어준 씨의 시각에 저는 그 당시 동의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맞붙는 거 보니까 네. 참 권력이라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좀 양쪽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좀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인연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자. 뭐 장례식장에서도 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해찬 총리 장례식장에서도 네. 두 분이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두 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결국 있는 거구나. 그동안 그 강이 뭐 덮였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잘 넘어가다가 왜 이 시점에 자꾸만 이런 두 분 사진이 같이 나오고 예. 반박을 하고 하느냐. 결국 뭐 차기 권력을 향한 자기 당 대표 혹은 뭐 당 대표도 있고 뭐 더 대통령. 나아가면 대권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 임기 한 번밖에 못 하니까요 대통령.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근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청래 대표는 참 든든하겠어요. 사실 이제 대통령이 뭐 당과의 뭐 갈등 이런 거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정리되나 싶었었는데 그건 연구 없다죠. 연구 왜 없어요? 없어? 갈등이 있지. 아. 그게 있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건데 그걸 없다고 하는 게 근데 이상하다고 이제 저는 그 말씀드리는 갈등을 거고. 그래도 이제 좀 더 줄이는 방향의 어쨌든 멘트 같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굳이- 줄이는 방향으로.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지죠. 붉어지고 커지는 이런 방향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아주 너무 명확하게 뭐 김어준, 조국, 뭐 정청래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한 편에 또 반대편에 또 뭐 김민석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굳이 이런 분란을 왜 초래하는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이 아마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네. 자기 영향력이 조금 이렇게 감쇄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뭐라도 계속 할 거예요. 아. 잃을 게 없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나면 네. 정청래 대표 약간 정리된 분위기 송영길 요 뒤에 출연하시겠지만 뭐 그분 올라오지 야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표현이 좀 그런데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은 김어준 씨다. 또는 정청래 대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하여튼 요거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큰 뉴스로 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좀 보겠습니다. 어제를 장식한 그 큰 뉴스는 배현진 징계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잖아요. 요거를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막아달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었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과한 징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 관련해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로 인해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큰 잘못했다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네네. 이제 법원이 봤다는 거네요. 그쵸, 큰 잘못에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절차적으로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 자체가 너무 이제 무리했다라는 판단도 같이 포함이 된 것이어서 이 판단이 나온 뒤 배현진 의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이제 지도부에 뭐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기는 장동혁 반성하라 한데.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반성을 할 가능성은 없죠. 대신 더 징계를 하기는 또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예전엔 근데 이거 이렇게 나와도 뭐 더 징계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건을 또 뭐- 갖고 온다거나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든지 그래요? 지금 상상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근데 처음으로 이제 법원 판단이 나왔고 예. 그 내용이 당 지도부를 향한 공격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글쎄요. 당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뀝니다, 지금. 2월 19일 윤 대통령 무기 선고 이후로 20일 바로 다음 날 장 대표의 전륜 세력 절연 거기서부터 시작된 쭉 일련의 흐름이 있거든요. 장 대표가 그 사이에 득점할 포인트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도보 행진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내홍, 어제 뭐 기자회견 같은 거 거기에 딱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분위기상으로 안 좋죠. 무슨 뭐 다시 징계를 한다? 추가로 더 강공하기는 어렵다. 제가 볼 땐 이제. 어렵다고 보고 그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상규라는 분이 제기한 그 8분에 대한 징계, 네. 한동훈 대표 따라갔다는 거 해당이 네. 그거 하냐 마냐부터 우선 봐야 될 텐데 네.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진행을 볼 안 때는. 할 것이다. 저는 안 될 거로 보는데 그래도 여지는 남겨두고 지켜봐야죠. 뭘 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정당이면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정당 운영을 보면 이 법원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징계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과 법률로 테두리 내에서 보장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 밖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게 대다수의 비판이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2월 20일 윤석열 후에 선언,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고 선언한 이후에 네. 당을 운영하는 걸 보면 본인한테 사퇴하라, 본인한테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징계하고 그 다음에 뭐 제명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데 이게 민주정당입니까? 헌법상에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정당 운영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공당으로서 존립이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네. 배현진 의원이 살아 돌아옴으로써 좀 면은 구겼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냥 고할 것 같아요. 더. 왜 그러냐면 돌이켜봤을 때 네.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이 네. 그 남들이 말릴 때 말을 들었어요. 더 과감하게 갔어요. 이게 옳다. 거침없이 갔습니다. 예. 저는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당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그리고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좀 스스로 좀 뒤로 갈 퇴로를 좀 스스로 차단하지 않았나? 그래서 차단한 지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더 뒤로 갈 길은 없는 것 같고 가려면 앞으로 더 가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그냥 멈추든지 정도일 텐데 멈추는 건 뭐 그럴 가능성이 딱히- 상당히 낮죠. 낮고 예. 지금 당 분위기가 그래도 좀 바뀐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 야상을 안 입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안 입겠다고 하셨는데 빨대가 그런 됐나 보죠. 거예요. 뭐 세탁할 시험원이 때가 많다고 세탁할 하면서 때가 됐나 보죠. 나는 무조건 입겠다고 했는데 네. 바뀌지 않습니까? 중진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근데 그 큰 변화로 보기가 좀 어려운 제 게 얘기는 뭐냐면 네. 그 정도로 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당권파들도. 늦죠. 많이 늦고 둔감한데 네. 그런 얘기는 그런 결론은 그동안 조용하게 계셨던 분들이 뭔가 압력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음향으로 그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한다. 근데 이거 하나 같이 여쭤볼게요. 예. 그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등판하면 또 당대표가 될 것이다. 제가 느끼는 당원들의 기류가 그렇다. 웅장하다. 네,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시장을 수성하면 장동혁 대표는 2028년이죠. 총선까지 연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은 없고 네. 내가 지더라도 다시 나오면 나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냥 그렇게까지 되면 분당하는 게 예. 신당창당 하시는 게 맞지 잘 논평하지 않나. 않으시네요. 네. 웅장하다 정도 정리. 웅장하게 어이가 없어서 지금 잠시 침묵인데. 아니 근데 왜 지난주인가 그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그런 글 썼잖아요. 총투표로 한번 그냥 세게 붙어보자. 윤이냐 아니냐 가지고 붙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은 이제 좀 기류가 바뀐다는데 사실 그 전날 대한감 미래는 우리도 포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제 얘기 안 얘기는 할래. 손 났죠. 제 얘기는 네. 정상적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시던 분들도 눈치 보기 눈치는 시작했다는 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뀔 생각해 리는 없어. 그분들도 체념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배현진 의원의 이게 어떤 반전을 줄지는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사실 분위기는 체념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지지층도 체념해서 오늘 지금 발표된 갤럽 또 떨어졌습니다. 21%로 그 정당 지지도가 네. 22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라도 더 떨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또 기사가 났잖아요. 개혁신당 정당 후원금이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그게 이제 민심은 차가운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안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희석 대변인 찍어주는 지역구에 어디로 출마하느냐에 따라 이제 뭔 갈리지 않겠냐. 아니 지금 보니까 당 갑자기. 대표를 다음번에 배현진 의원이 나와야겠구만. 아니, 아니, 그 전에 네. 신당 창당해야 될 수도 있어. 비대위가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비대위원장 또 나옵니까? 왜냐하면 임기가 2년이니까 네. 진짜 전당대회를 할 거면은 중간에 관두면 무조건 비대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 27년 8월에 한단 말이에요. 네. 전당대회는 원래대로 하라면. 네. 그럼 이제 중간에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되면 이제 비대위가 먼저 나오고 그 비대위에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거 참패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막 항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 네. 이제 최고위원들이 한두 명씩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선출직 5명 중에 4명인데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벌써부터 입장 좀 바뀌고 있고. 그거 당원당규 바뀌었대요. 당원 당규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뀌었대요. 바뀌었대요. 장동희 뭘 지도부 들어서 그거 없어졌대요. 뭐가 없어져요? 그건 사퇴도 사퇴를 사퇴하면? 하든 안 하든 한 명이 남아도 대표는 유지하는 걸로. 그래요? 바뀌었대. 왜 내가 몰라? 그러니까 장동희 지도부가 몰래 바꾼 거야. 윤석 대표님 몰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정확히 확인해 볼게요. 네, 제거선한다. 아무튼 제가 그럼 이제 혼자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건 그 얘기가 아닐 텐데 보궐선거로 충원한다는 얘기일 텐데. 뭐 네, 그런 그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지. 충원하지 그게 없어지니까 않았어요. 내려가는 건 아니고 붕괴되는 건 아니고 충원할 수 있다지. 아니 근데 그걸 빨리빨리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짠물로. 했던 거 어쨌든 네. 후보자들이 공천이 됐을 때부터 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공천 때문에 다들 눈치 할 보는데 네. 말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어쨌든 결정이 된 상태에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당 대표가 이런다 하면은 그때는 좀 많은 경랑 속으로 심한 경랑 속으로 당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런 고성국 정도예요. 비대위원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고성국 비대위원장. 이미 비대위원장이에요. 이미 비대위원장. 이제 사실상, 어둠의 어둠의 비대위원장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양쪽으로 나오는 양쪽으로. 어둠의 비대위원장이라 난 보는 건데 장동혁 해가 지면 출근하시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 예. 윤석열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딱 분석이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네. 비정상적인 어떤 그 사고를 선택했어요. 네. 어떤 망상에 빠졌냐면 당이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사람들 윤석열 정부 때 다 주변에서 쳐냈어요. 그렇죠. 입틀막 하고 네. 끌어내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장해찬 민주가 아니구나.
여의도 부원장 그분도 보면은 밑자락 까는 거예요. 지방선거 부담 갖지 말고 쭉 밀어붙여라. 8월에 어차피 연임하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이 공천권을 지면 나머지 의원들 다 따라온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윤호갱 가는 거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나 어떤 보수의 어떤 여러 유권자에 있어서 강제로 끌어내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을 거예요. 네. 사실 지난 가을만 해도 서울시장 선거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자면 정원호 끌어를 한번 해본 거잖아요. 네. 그 효과가 있었고 네. 지금은 지금 뭐 기획예산처 장관 가시면 박홍근 의원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민주당은 지금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그런 오만함을 갖지 않습니다. 인물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박홍근이 나오면 오만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나라고 했잖아. 왜 나고 박홍근 종로에 예산 안 들어간다. 갈라치기를 이제. 해. 너무 웃긴다 진짜. 이제 종로 예산이 안 알았어요. 들어가 이제.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판을 완전 망가뜨린 건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다. 네, 훌륭합니다. 장동혁 대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장동혁 종신직으로 네. 가라 뭐 이런 저는 얘기. 이런 재간둥이는 좀 재간둥이. 처음 봤어요. 아니, 시키지도 않아도 막 재간을 부려주는데 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생각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원래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타진하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점점 있었죠. 우클릭을 했는데 혹시 민주당의 지령을 받고 온 엑스맨 아닌가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마음속에서는 그게 또 있을 수 있죠. 진짜 보수적인 분들은 윤석열도 그렇게 평가해요. 보수 맞아. 개멸을 위한 당을 개멸하기 사람. 위해서 문재인이 왔다. 보낸 사자다. 이게 지금 문재인의 스파이다. 검찰총장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보는데 제가 서영주 대변인이면 오늘이라도 상징적으로 장동혁 대표 후원금 10,000원 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론도 아까워. 이론도 아까워.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일 가볼까요? 지방선거 민주당에서는 가보시죠. 지금 이제 강원도의 우상호, 그다음에 인천의 박찬대, 그다음에 경남의 김경수 이렇게까지 단수 공천이 나왔어요. 정리가 됐고요. 후보군 정리가 착착착 되고 있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탈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출마해봐야 이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후보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서울시장으로는 지금 경쟁하고 나올 만한 사람이 지금 안철수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정도인가요? 오세훈 시장은 아예 이제 가왕으로 딱 있는 거예요. 분명 가왕이고 네. 경쟁자로는 누가 있는 거예요? 복면들이 있죠. 지금 안철수, 윤희수. 윤희수 의원 네.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동욱 의원 얘기 신동욱. 나오고 네. 뭐 기타 이제 계신데 참 애매해요. 안철수 의원도 자꾸 지역구 사정을 든다고 해요. 안 나오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아니면 나를 사지로 끌고 가냐? 아니면 추대 뭐 이런 추대를 얘기도 해주면 나오는데 가겠지만 정확히는 잘 경선 방식으로 못 모르겠고. 간다. 뭐 부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제안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나경원 의원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러게요. 그분은 제가 볼 때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신동욱 의원이 남을 건데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세다고 저는 들었어요. 실제로요? 예. 근데 그걸 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간다고요? 좋은 아니, 돼야 지역구를? 버리는 거죠. 후보가 돼야 버리는 거지. 경선에 나갈 만한 의사가 강하다. 경선을 거쳐야죠. 예. 그거는 근데 이제 만약 경선에 나갔는데 됐어요? 예. 그걸 누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 뭘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지역구를 놔두고 지금 내려놓고 서울시장에 나갔어요. 후보가 됐어요. 근데 승산이 높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 다른 생각이 있겠죠. 더 그건 뭐. 큰 미래를 위한. 근데 사실 이게 의외를 떠나서 서울시장의 그 당의 후보가 된다는 건요. 각 지역구에 배지를 다는 것보다 클 수 있어요. 후보 되는 것 자체가. 그럼요. 벽보를 건다는 것은 정책 의미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동욱 의원이 그 본인의 지역구가 아직 2년 남았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어떤 의미로서는 서울시장 대표 선수를 내가 벽보를 깔고 뛴다. 이거는 향후에 자기의 정치적인 긴 안목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 돼요. 당에서 큰 인물로 갈 수 아니 있다.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로 벽보 붙이고 뛰었어요 끝까지. 지든 뭐 이기든 그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큰 이력이다. 나는 네. 당을 위해 헌신했다. 그럼. 그리고 뭐 혹시라도 지지율 꽤 괜찮게 나오면 혹시나 이만큼 선방했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뭐 선거는 열어봐야 아니까. 본인이 나는 무조건 안 돼 하는데 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과 달리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나는 이렇게 설계해서 후보가 그렇지. 돼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한 이상 예. 누가 출마 의지를 불태우겠나요? 다들 뭐 닥터 스트레인저예요. 예, 1,400만 분의 1의 확률을 안철수 다 의원은 계산해서. 서울시장은 늘 이제 뭐 박원순 시장과 네. 단일화를 하든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를 하든 단일화의 역사로 정철됐기 그렇죠. 때문에 글쎄요 뭐 하실까요? 그 중간에 한번 벽보를 붙인 적 있죠. 국민의 아닌가? 아 했죠. 18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나 그때는 한번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19%. 네. 그런 기억이 있긴 하죠. 그 선거에 네.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이어서 다 수치를 기억해요. 아. 박원순 52, 김문수 23. 23. 합쳐도 안 되네. 3등 할까봐.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꽤 선전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또 나오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닐까. 분당에 나 입성하고 싶은 그렇고. 국민의힘 다른 정치인들의 네. 바람이 아닐까.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우리 정치사에 좀 기여를 하려면 단일화 스쿨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아니, 조롱이 많이 늘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 이거는 스쿨 웬 정치권이 말이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일화 아카데미. 단일화 아카데미 같은 거를 네. 여야 가리지 않고 단일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타산지석을 삼아라. 원래 저작권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단일화만 하던 데잖아요. 응.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원탁회의랑 이게 그두 개 논의인데 다 하세요.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란 미국 사태 관련해서 네. 폭탄 발언한 거 우리가 뉴스 봤잖아요. 이제 북한이 나왔다. 네. 야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이에요. 장도혁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장도혁 대표는 이재명 그렇지. 정부의 끝은 베네수엘라 이란을 베네수엘라. 봐라. 더 황당한 발언을 해서 안철수 발언이 묻혔어요. 그러네요. 지금 제가 봐서는 서울시장 후보보다는 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정리정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네. 네. 707 투입.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기지사 후보도 잘 안 보이긴 경기지사. 하는데요. 아. 나가게 김은혜 의원은 제발 나 좀 거론하지 마. 나 좀 살게 나도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네. 같고. 양양자. 의원이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해서 지금 단독 후보 되게 생겼어요. 아. 아니 그 있죠. 원유철, 심재철 아. 뭐 몇 분 있습니다. 아유. 아, 그래요? 네. 옛날 분들 철철 이렇게 브라더스 다 나오네. 두 분은 네. 상수예요. 또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양향자 가능성이 지금 조금 높아진 상황. 아니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가 최근 뭔가 들었을 때 네. 아 정말 나온다. 그다음에 뭐할 애매하게 선언했어요. 네, 부- 뭐 그 그런 콘서트를 사람은 했잖아요. 양향자 그 콘서트를. 일요일까지 정도? 등록이죠? 국민의힘 지금. 8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그러네요. 네. 근데 뭐 그래서 답답한 것 같더라고요. 네. 유승민 연장하면 대표 안 돼요. 되냐 뭐 이런 것도 막 적혀 있고. 민주당도 막 뭐 기사에. 추가 모집하는데 뭐 연장하면 되지. 그래요. 경기지사. 네, 그 정도고 이제 다른 데 좀 정리가 되면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짧지는 않았는데 개항을에 대한 교통 정리는 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리 안 됐어요? 예. 아. 배석자들도 애써 그 개항을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서로 피해가는 그 얘기하러 만난 건 왜 아니에요? 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개항을 교통정리를 정청래 대표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이제 뉴스만 보고 제가 분석했을 땐 네. 개항을 교통정리를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 후보가 조금 인천 문제라서 거들고 있지 않나. 아니 근데 당에 계신데 뉴스만 보고 분석하지 말고 당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아니, 들어보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신지를 알아차려야죠. 아이고 제가 죄송. 저도 지금 예. 알겠습니다. 말을 아껴야 돼서 네. 뉴스를 보고 분석해 보니 해보니 네. 이제 뭐 저는 이제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이기도 하니 네, 네, 맥을 좋습니다. 잡으면 네. 대략적으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그 워딩에서 전체적인 이 개항을에 대한 정리들의 좀 당 입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수갑이 네. 이렇게 민주당에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김남준 전 대변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이 정도의 뉘앙스를 남겨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연수갑 쪽으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로 오는 게 승리 산식에 있어서는 더 높다라는 발언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이랑 연수갑이 있는데 계양을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세가 높으니까 높으니. 여긴 당선 가능성 높으니 네. 여기는 그럼 좀 김남준 대변인에게 체급이 좀 낮은 김남준 전 대변인을 가고. 보내고 인지도가 아주 높고 체급이 높은 송영길 전 대표가 연수갑으로 오는 것들이 어떻겠냐라는 말을 네. 박찬대 어. 의원께서 하신 거예요. 어제 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인터뷰를 YTN이죠. 5시부터 7시입니다. 진행자가 누구예요? 김준우라고. 네.
네, 서울에서 94.5죠. 네.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인천 연수가 국회의원 당신이 삼선했는데 네. 누가 왔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돌려 네. 김남준으로는 경쟁력이 어려울 수 있다. 아.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아. 김남준을 깎아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김남준 대변인을 개항으로 보내주기 그러니까. 위한 신모 원료가 아닌가. 이제 요거에서 네. 결심은 송영길 전 대표의 결심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겠죠, 정청래 지금은. 대표의 결심이 필요한 거죠. 이건 그런가요? 사실. 네. 정청래 대표의 결심. 전략이니까. 전략이니까. 근데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영 그거 따르기 어렵다 이제 나오면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한 가지와 정청래 대표 오늘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네. 오늘 갤럽의 미래 지도자에 처음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라갔어요. 당 대표 할 때도 저는 이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2%로 갑자기 이름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못 할 거예요.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갤럽 조사의 미래 지도자. 네. 근데 그 이제 지금 호남도 한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양문석 의원 지역구가 맞습니다. 이제 안산이 지금 선고가 난다고 대법원이 12일 선고. 떴어요. 네. 그러면 1, 2심 다 유죄였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날라간다고 대부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여러 개가 있죠. 꼭 개항이 아닐 수도 있고. 양문석 그러니까 의원 지역구도 날아가서 연수 네. 그 조국 대표와의 이런 뭐 여러 가지도 있고 광주 쪽에서 예를 들면 지금 강기정일지 민영배일지 김영록일지 통합 시장이 재보궐이 하나 더 날 수도 있으니까 네. 호남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요거는 아직 조금 열려 있지 않나. 선택지가 조금 더 예, 송영길 요즘에 대표는 어떻게든 가도 원내만 가면 되지. 그쵸. 꼭 개항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무력 시위하는 거지. 송영길 그건 좀 대표의 심한 최측근이 이제 그걸 계속 개항을 떠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전측근이잖아. 여기 네. 들어봐야지. 옛날에 아. 프랑스에 있을 때 직통하시던 맞네요. 분인데. 우리 서영주 소장님. 네.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사회를 최근에 출판기념회 봤죠. 출판기념회. 사회 봤죠. 오.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 그 뉴스 있다가 나옵니다 하나. 네, 대학로에서 했는데 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아니 개항을에 왜 가려고 하느냐 자꾸 그러는데 개항을이라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인에게는 엄청난 그 애착 지역 같은 거예요. 네. 애착 인형 같은 인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고향 같은 곳이 고향이에요, 고향. 네. 그냥 본인이 노동운동하러 인천에 와서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들 다 낳고 거기서 3선, 4선, 5선하고 인천시장도 했던 곳이 개항이고 네. 이 3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이 지역을 그에게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보호막으로 양보함으로써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꼭 그게 뭐 직관적으로 결정적 원인은 아니었으나 최소한 송영길 대표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예. 이재명 저 당시 대표한테 줬을 때는. 네. 근데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양보를 해야 될 의미가 과연 명분이 있느냐? 이거는 당내에 저는 눈높이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로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서 뭐냐? 김남준 전 대변인이 여기에서 꼭 배지를 달아서 그것도 개항을 달아서 민주당이 들어와야만 민주당이 융성하고 강해지고 뭔가 좀 격이 높아지나? 라는 퀘스천. 개항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퀘스천. 이거예요. 하지만 송유 전 대표는 향후에 역경을 딛고 다시 와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개항을 해서 최소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 네. 마무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보궐이 그렇지 않겠어요. 2년 남은 보궐이잖아요. 더는 그러면 이제 안 할 6선이잖아요. 거다. 그러면 7선은 여기서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네. 저는 28년. 왜냐면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지 않아도 명청 갈등 하는데 여기서 김남준 대변인 험지로 보내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손과의 관계도 있지만 명과의 관계가 있는 건데 삼자 구도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검찰의 그 영장 청구 제도 안에서 이게 결국은 이제 무죄가 났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돈 봉투가 아예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네. 안 나와야죠. 우리 세다. 우리 김 변호사님 잠시 후에 저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그래서 예, 나오는 혼날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팩트가 틀린 게 인사 만나고 잘하고 가시고요. 가시고요. 네.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해요. 네. 저 우리 윤석 대표님 얘기하셔야 되는데. 전 상관없어요. 첫 두 분이 번째는 하세요. 돈 봉투를 줬다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봉투
안 받은 거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데 송 대표와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윤관석 의원은 유죄가 나왔고 박 보좌관도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에 그룹의 수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생각했을 때 보고를 한번 쉬어도 되지 않냐. 설령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뿌린 게 뿌린 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사태에 있어서 완전히 클리어하다고 결백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깨름칙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 본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탈당을 하고 3년간 무죄를 받고 돌아온 정도면 네. 사실 동동투에 대한 책임은 다졌다고 봐요. 아. 법률적 책임이 무죄로 나왔으면 네. 정치적 책임으로 3년 동안 충분히 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조차도 더 져라? 나는 너무 야박한 것 같고 네. 돈봉투 부분은 이정근이 5차 공판에서 본인의 진술 자체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했고 검찰이 정치자금으로 엮었던 목사인 자체도 추징금도 못 매길 만큼 결국에는 허술한 수사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검찰의 수사는 좀 무도하게 타켓이 있었다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다 이제 법률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 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아예 정기 은퇴를 해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뭐 너무 과하다. 더 이상 뭘 더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침묵을 해서 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옥중 출마도 불사하고 창당도 하고 소나무당이요? 소나무당도 만들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순수하게 여기까지. 자숙한 시간은 것과 네. 다르니까. 좀 다르지 않나? 네. 네. 자, 그거는 한번 이따 저희가 송영길 전 대표와 한번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 또 있습니까? 네, 아니 어제 그 매일신문이 보도했는데 매일신문이 요새 그 출판 기념을 따라다니는데 아주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재수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직접 이제 현금이 막 오가는 장면을 찍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제 앞서서는 서영교 의원의 출판 기념회를 또 찍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 네. 아직도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책값이 아닌 그 이상의 돈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예. 선관이 뭐 하고 있냐고 이거 이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통로라는 여론이 꽤 많은데 이제 계속 이렇게 둘 것이냐라고 쓴소리를 네. 했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 어차피 요즘 뭐 현금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카드로 거의 다 하잖아요. 거의 모든 것들을. 그래도 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현금으로 네. 뭐 엄청난 거액이 아니더라도 네. 네, 뭐 보면 돈 30만 10만 원, 원이라도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고 책을 한 권 받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집 바로 보내준다 너무 무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한 권 네. 들고 주소 쓰고, 쓰고 예, 하는 걸로 가져가고.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사실상 어떤 뭐 출마를 앞둔 사람의 좀 붐업도 좀 시켜주고 이게 심실어주는 이런 성격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출판 기념회가. 근데 전에 그 서영교 의원 그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꽤 괜찮았잖아요 분위기가.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출마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서울시장 한 출마 거예요, 접었죠. 그러면? 그러면 그냥 책을 내신 거죠. 그냥 정말 책을 그냥 낸 거예요? 네. 작가요, 작가. 서영교 작가로서. 아. 아니 뭐 윤건영 의원도 최근에 그냥 책을 냈어요. 아니 네. 윤건영 의원은 책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슈마다 각 내서 그래서. 방송에 나와 설명도 하고 하는데 맞아요. 서영교 의원의 책은 또 그런 성격은 또 아니었죠. 그렇죠. 네. 이게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이거는 선거법에 좀 보완이 필요하긴 해요. 네. 예를 들면 이거를 저 정치자금법을 엄격하게 규율을 하든지 어떤 성격이냐면 제안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상황이라서 결혼식 축의금 내는 그런 수준의 어떤 행사라서 그렇죠. 이게 따지고 보면 정치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안 했고. 근데 사실 보면 네. 저는 아니 예전에 노영민 의원이 카드로 받으면 카드 받았다고 또 뭐 언론에서 비판해. 또 현금을 내면 카드 안 받고 현금 냈다고 비판해. 아, 그는 의원 회관 사무실에 카드기를 갖고 길을 갖다 왔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이게 다르지. 그거는. 사실 이게 그 정가로 판매하지 그 축의금 형식으로 하지 말고 네. 책을 그냥 정가로 책 갖다 놓지 말고 네. 오는 이 순서대로 적어서 그냥 정가 판매하는 걸로 끝내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카드기 도입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 집계가 되잖아요. 투명하게 세금도 되잖아요. 내고. 네. 현장 판매 금지하면 돼요. 그래 현장 판매 뭐 굉장히 그것도 좋아. 괜찮- 네. 손이 아니면 많이 이거 가. 없애고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네. 높여주든가. 아. 네. 진짜 출판 기념회는 그냥 뭐 광화문 교보문고 이런 데서 진짜 네. 다른 북토크. 작가들 하듯이 네. 저도 또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마포구 거기-
예, 오셨었잖아요. 네. 우리 현장 판매 맞죠, 하셨나요? 맞죠. 현장 판매 없었죠. 없었어요. 예. 아니, 몇 건 있었는데 그때 사는 사람 없었고 다 사들고 와서 사들고 이제 와서 사인 받고 했었죠. 사인 받으려고. 네. 진짜 그런 출판 기념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니 특검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아, 하는데요. 특검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특검을 네. 몇 번 우리가 비판을 했었고 진짜 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김건희 특검이요. 지금 다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 이 회장의 공판이 있었는데 결심 공판에서 이제 마지막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특검 측에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뭐요?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소리? 무슨 상황인지 잘 안 와닿아요. 아. 결심 설명-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결심- 증거를 이제 추가로 마지막으로 제출을 할 때 목록을 내 가지고 1호, 2호, 3호, 3호에서 이건 무슨 내용이고 이게 표 같은 거 이렇게 문서를 내야 돼요. 네. 표를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겠죠. 어떤 것을 증거로 할지 정리해서 내야 재판부가 양쪽에서 받고 이건 채택을 한다 안 한다 합의를 하는 보고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의 재판 그러니까 판결문 쓸 때 그걸 참고해가지고 그렇죠. 쓰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아니 그럼 결심 공판이 뭐 한 안 거야? 되는 건데 최종 정리를 어떤 걸 증거로 쓸지 안 쓸지 나랑 지금 합의가 안 되잖아. 재판부가 되게 당황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저도 처음 듣네요. 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다시 13일로 결심일을 잡겠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런 식으로 준비 안 해오면 그냥 직권도 내 맘대로 증거 채택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기소하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특검이 뭡니까, 뭐 이게? 이래? 아니 무슨 힘든 일을 것도 안 해. 아니고 증거 목록 작성해서 내는 건 이건 뭐 하루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추정을 이제 막 머리를 막 잔머리를 돌려보고 있는데 네. 그 특검이 수사관들도 대부분 이제 파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가잖아요. 네. 기소하고 나면 이제 쭉 사표를 써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소 유지팀은 원래 규모보다 훨씬 적게 남아 있거든요. 네. 특검 보들도 막 그만두기도 하고 특히 이제 언론 담당 이런 사람들을 그만두고 하니까 지금 뭔가 전략이 줄었을 거예요. 줄기는 줄었을 텐데 네. 그렇다고 이 기본을 안 하는 거는 어떠한 변명이 될 수도 없죠. 이거는 진짜. 기소하기 싫은 모양이네. 이게 저도 황당하네요. 뭐 어떡하겠지? 아니, 기소는 했죠. 기소는 했고 기소는 재판이 했는데. 끝나가는 와중인데 기소를 하고 재판 이게 유지가 안 공소를 되는 거. 유지하기 위한 공소 유지가 노력들을 싫은 모양이네. 안 하는 거는 사건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풀어주고 싶나? 풀어주고 싶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네.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네, 그게 싶어요.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 그 사건 접수하러 이 검찰청에 가면 최근 트렌드가 경찰로 가세요 이렇게 보낸대요. 우리는 지금 이 수사 못하니까 경찰로 가세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하던 건 끝내야 될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아주 지금 보니까 올 1월부터 그런데요. 검찰청에 사건 접수하러 가면 경찰 가서 하라고. 아이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형편없네요.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잘해야 돼요. 누가 여당인데요? 예? 누가 여당이에요? 특검은 여야가 없어서 아니 지금 검찰청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관리하실 생각을 하시고 검찰이 관리를 해야 하셨어야지. 되는데 이거 진짜 아무래도 이해를 네. 못하겠네. 이어서 좀 더 전. 누가 네. 있냔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어서 다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만 더 좀 화나는 뉴스 아 저는 이제 들어보세요. 계속 특검이 네.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답답한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이번에 이제 상설 특검입니다. 그 쿠팡 퇴직금 미지급 기억하세요? 그거. 네. 네. 화나는 뉴스죠. 예, 요거 가지고도 이제 부천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어미준 지청장이 그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문지석 검사를 패싱해가지고 이거 불기소하라고 얘기했다는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요것도 이제 3개월간의 수사 기간이 끝났습니다. 상설 특검 기간이 끝나고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했죠? 어미준을 기소했습니다. 어미준하고 그 당시에 밑에서 차장까지는 기소를 했는데요. 관봉권 직권남용으로. 띠지 관련해서는 예, 이 쿠팡퇴직금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되었고, 그다음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네. 있잖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요것도 이제 그때 얼마나 청문하고 난리였어요. 했었는데, 네. 요 특검은 관봉권 특검은 이제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징계 사유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냥 애매하게 정리를 했고요. 예를 들면 확실하게 뭐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이건 뭐 징계를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넘겼습니다. 아니 그럼 뭐 상설 특검도 일하네,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일하네.
하나만 더 할까요? 뭐 그 있죠? 2차 특검 예. 어렵게 통과가 또 됐었잖아요. 종합적으로 세 부족한 개의 부분들. 특검, 예, 그렇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이 네. 남긴 다 조사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어렵게 출범한 2차 특검은 아직 임명된 지는 한 달 됐는데 수사팀을 다 꾸리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일하기 싫대요? 일하려는 안 가려고 사람이 그러겠죠.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안 하죠. 네. 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이제 내란이 확 될 때는 그래도 이제 공명심에 이제 지원도 하는데 2차 특검 약간 애매한 게 지금 될 사건들을 1차 특검에서 다 했거든요. 다소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요 2차 특검이. 그러니까 가서 성과를 내기 힘들어요. 가면 욕 먹을 거예요. 뭐 했냐? 관본권 띠지도 사실은 이게 이 특검에서도 밝혔잖아요. 요거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폐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보는 없었던 거다. 그래서 기소할 수가 없다. 이걸 은폐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여서 다소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 정치인들의 언어 인플레에 의해서 좀 만들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은 안 들어가겠죠? 예? 예산 들어가나요 이것도? 형 엄청 들어가요 특검에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근데 이제 안 뽑고 있으니까 그만큼 인건비는 당장에 안 나가겠죠. 좀 드셔야 되겠네. 예. 힘이 빠지셔서. 아니 근데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할 게 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네, 조금 일찍 들어오셨어요. 분위기 좀 네. 보고 너무 일찍 들어오시고. 들어갔어. 하여튼 특검들 때문에 열 많이 받는다. 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할 때 잘 했었어야 됐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사건들마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놨으니 2차 특검이 아무리 날고긴들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아이고 관본권 띄지 뭐 쿠팡 이거 할 때도 그때 난리 얼마나 난리 쳤는데 다 이렇게 꼬리가 결말을 제대로 못 짓고 쿠팡은 아니 뭐 어쨌든 쿠팡은 제대로 이제 네, 정리를 어쨌든 된 거니까. 기소를 예, 했으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네. 최윤경 기자의 픽. 최윤경 기자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들을 네. 뽑아 오신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또 이거 너무 성급한 위반하라고 지적을 팀 내 지적을 좀 받았는데 뭐야 또? 팀 내 레드 TV 진짜 자꾸 이런 먹는 거 식으로 아니야, 할 거냐고 했는데요. 그 어디 한번 1,000원 들어보세요. 학식 있잖아요. 1,000원의 아침밥. 음. 그 대학에서 지금 이제 개강을 하면서부터 대학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 줄을 1,000원이니까. 네, 줄을 진짜 많이 선다. 네. 이거 오픈런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거하고 서식하는 졸업생들은 못 먹게 할 정도래요.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근데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어렵게 줄까지 서서 밥을 먹느냐?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다른 데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학교 앞에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고 등록금도 당연히 올랐고요. 그래픽 이렇게 보면 월세가 평균이 70만 원인가 봐요. 주요 대학 10곳을 봤을 때. 네. 그리고 등록금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노트북을 옛날에 이제 입학할 때 많이 사주고 했었잖아요. 패드도 사고. 근데 렌탈을 많이 이용한대요, 지금. 한 달에 10,000 얼마 이렇게 되면 노트북 빌려 쓸 수 있는. 그래요. 그 메모리가 올라가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노트북 가격이 지금 많이 200만 원대가 올랐어요. 450까지 올라가고 했잖아요. 우리 뉴퍼마켓에서 사시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아쉽네요. 물 흐르는 듯한 진행이네요, 네, 진짜. 아니 여기서 사면 맞아요. 실제로 대단해.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사기 딱 네. 좋은 가격대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들이 또 재미있었냐면 대학생들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 책 전공 서적이 비싸잖아요. 네. 기본 3-4만 원에서 막 비싼 건 6-7만 원까지 하잖아요. 도서관에서 잽싸게 빌려가지고 그냥 한 학기 동안 연체료를 내면서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싸니까. 네, 그 연체료가 뭐 하루에 100원, 200원이면 한 학기 보면 그게 더 싸대요. 그거 선점하느라고 지금 난리겠네. 네, 그게 초반에 좀 문제가 이 얘기가 있었고. 얘는 재본 많이 복사했잖아요, 했지. 복사. 재본 엄청 떴죠 옛날에는. 네. 요새는 안 되잖아요. 네, 재본 불법이니까. 그리고 그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이 팀 내 레드팀 예. 신혜영 기자인 거죠? 팀이 2명인데 신혜영 팀 내 레드팀이를 봐야 신혜영 기자밖에 없어. 그래. 아까 뭐라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아니 저는 근데 대학 입학했을 때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네. 지금 대학도 양극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쵸. 부자 대학생들은 정말 여유롭게 그 되게 비싼 데서 잘 먹고 다녀요. 근데 그쵸. 그렇지 네. 않은 대학생들도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낸다고 하면 우리가 알바도 좀 구하고 할 텐데 신학기 그게 어려우니까 네네네.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학생회도 요즘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하. 그건 학생회비를 오래됐죠. 이제 안 내니까. 아, 오래됐고 제가 봐서는 초학생의 구성이 잘 안 되죠. 네. 그 투표도 잘 안 되고. 네. 근데 1,000원 학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대학 때
넉넉하게 사는 대학생이 얼마나 있어요. 네. 아주 일부분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힘든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국가가 개입해서 이들이 공부하고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것들은 사실 좀 절실하다고 봐요. 근데 요즘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은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좋은 데나 대기업 다니면 등록금을 또 회사에서 복지청에서 내주잖아요. 체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이른바 지도층이나 상류층에서 이 체감을 이제 잘 못하는 못한다.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네. 국가 장학금이 좀 많이 늘긴 했고 그래서 등록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생활비 부담은 확실히 세졌기 때문에 이 네네네. 부분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월세 지원 같은 것도 좀 네. 신경 쓰면 해줄 수 있어요. 월세 지원은 어렵고요. 이제 좀 저기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월세 지원이 있어요. 각 그 지자체마다. 역시 그 지방선거 출마자다운. 네. 청년 주택을 이제 계속 만들려고 하면 대학생용 주택을 만들려고 하면 근처에 또 그 임대하시는 분들이 또 엄청 데모를 해가지고 착공이 늦어지고 그리고 청년 주택은 지금 저 비현실적. 예, 저 서영주 소장님 좀 돋보여야 될 네, 시간이니까요. 좀 밀어주세요. 참아주시고요. 아 저는 이제 다 돋보였고요. 거기가 일단은 저는 장어 먹고 힘이 나네요. 네. 성균관대가 있나요 종로에?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덕성여대 작은 캠퍼스도 있는 것 같고 아, 종로에 네. 성균관대 앞에 나누는 서울대학교 떡볶이. 연구원 캠퍼스도 있고 연구원부터 의대. 한국의 가장 큰 대학교 한국방송대학교가 아, 또 종로에 역시 있습니다. 송동길 네. 전 대표께서 거기서 네. 출판 기념회를 한국의 하셨는데 가장 큰 대학교. 인원이 제일 많아요. 5만인가? 아, 그러네요. 학부생 기준으로 전국에 있지만 송동길 전 대표가 방통대도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학벌 보통 컬렉터요, 방송대라고 컬렉터. 해요. 방통대라고 하면 싫어하십니다. 방송대 방송대예요? 분들. 방송대라고 해야 네. 돼요. 언제 먹어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최윤경 기자 하나 아니 더. 드세요. 드시면서 하시고. 드시면서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울시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란 대사하고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시에 먼저 이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네. 침략이 멈추지 않는 한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과의 회의 뭐 이렇게 하면서 핵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을 강행해가지고 협상길을 막았다. 근데 이 기사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란 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벌어지는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 다른 역할을 했으면 한다. 한국의 입장을 표명해주면 좋겠다. 우리요. 예,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좀 쉽지 왜 않은데. 우리한테 이러죠? 예, 본인들이 좀 해결하시죠. 이란은 그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11시에 이제 네. 이스라엘 대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요거는 이란이 수십 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한다면서 세계를 속여온 것이다. 기회를 주면 핵 개발 시간을 더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 좀 이렇게 어디 좀 해줘요. 이제 선진국이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다들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아, 이런 거에도- 위상에 따른 책임을 이제 져야 될 때가 온 거죠. 아, 사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한국 정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 않은데요.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이런 국제 문제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네. 됐군요. 지난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캐나다 카니 총리가 중등국들의 길이 새로운 길이 있고 이제 다자 외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발언과 책임감을 가진 이제 지도자가 이제 필요한 정도가 됐는데 우리 네. 사회가 아직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어렵긴 하지만 사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뭐 주권을 침탈해서 침략하고 이건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란이란 나라는 그동안 그 국민들을 얼마나 또 힘들게 했습니까? 30몇 년 동안 계속 그 독재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또 좀 뒤짐지고 있었던 상황이 좀 있어갖고 함부로 또 편들기.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 중재 역할을 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웨덴이 공공 외교를 많이 한다던가 네. 스웨덴이 심지어 남북 문제에도 가끔 종종 등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중동에서도 오만이 그런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만도 이번에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당사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재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고 스페인이랑 프랑스는 미국을 엄청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서울에 테헤란로도 있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사실은 그런 공공외교라든지 중재 역할 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경제 이제 규모는 커졌는데 남북 관계란 특수성이 있어서 쉽진 않긴 하지만, 예. 근데 뭐 진짜로 선진국 하려면 그 정도로 이제 우리도 스텝업을 할 때가 되긴 네, 네, 됐다. 예. 다 같이 그럼 우리 서울에
우리 각국 외교 정상들 모아서 장어. 장어 먹으면서 먹을까요? 예, 서로 장어 먹으면 화합이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장어 회담. 아 서로 장어가 이렇게 몸을 섞듯이. 몸 섞듯이. 예. 꼬리를 누구한테 주냐.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지. 아 꼬리 이스라엘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란이 섭섭해하지. 아, 그냥 그렇죠. 예. 저기 간장 소스 꼬리 하나랑 그렇지. 소금 소스 하나 바로 그 놔주면 얘기예요. 화합이 되는 확확 거지. 돌아가네. 무슨 맛있잖아. 이란은 소금구이, 미국은 양념구이. 그 구청장 나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광고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고에 소질이 또 있으신 거. 다양성이 예. 정말 장어구이. 맞습니다. 자, 통영 바다장어가 돌아왔습니다. 원래 한 마리에 9,900원이었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안타깝게도 500원 이상 된 1,400원으로 살짝 올랐습니다. 14,000원. 이 정도는 여러분도 인정해 주셔야지. 최대한 누른 겁니다. 최대한 눌렀네. 네, 100%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 완벽한 손질과 초벌구이로 간편하게 댁에서 드실 수가 있고요. 다 맛있어요 여기는. 아유. 그게 아니라 하는 게 이 장어가 적은 네. 장어보다 두꺼워지고 네, 아나콘다 장어 같아. 아나콘다 장어. 너무 무거워. 한 입에 다 안 들어가. 아 그렇습니까? 바다장어 이루기 쉽지 않은데 그죠? 저는 처음 먹는데 네. 역시 역시입니다. 네. 저는 카톡했습니다. 또 주문입니다. 아시죠? 예. 그냥 집에 차리세요 뉴퍼마켓에. 집에? 자, 우리 과세구나. 우리 과세를 차리세요. 네, 진공 비닐 포장으로 배송도 깔끔하게 가고요. 요건 댁에서 이렇게 덮밥처럼 이렇게 해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바다장어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070-4866-2789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주 고소하고. 양념이 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막 너무 달아갖고. 네. 그거 실해요. 진짜 실해요. 두껍고. 깜짝 놀랐어요. 밥 반찬 느낌이고요. 그 민물장어는 두툼해서 장어가 메인이잖아요. 요거는 근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지, 좋은 그렇지. 그런 장어입니다. 네, 요거 밥 말아 저 녹차물에 이렇게 밥 말아 드셔도 맛있습니다. 자,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마리 들어가시면 5만 원이 살짝 넘겠네요. 싸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싸다. 세 분은 여기서 아이고 다 못 드셨는데 어떻게 하지? 빨리 입에 넣으세요. 네. 들고 나가면 돼요. 자, 부드러워서 목에도 안 걸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모시고 당내 이야기 또 지방선거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